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저도 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진화인데 진화 어디 갔죠? 네. 저도 진화 좀 해야겠습니다. 자, 잠시 변신을 할 테니까. 자, 농담입니다. 저의 강의는 진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지금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능이 상당히 진화는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랑하는 여러 brother and sister, 우리 형제 자매 제자들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있는 쪽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학 2에 대한 애정만큼 정말 점수가 딱 나오게끔 그렇게 문제 냈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복잡하고 시간 끌고 어려운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생명과학 2의 애정을 진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행진화 바로 자 돌격이유 성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계백 장군님 있습니다. 황산벌에서 이제 거기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자 돌격이유 성님. 네, 좋습니다. 그걸 이제 연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거죠. 자, 연선택 일어나면 돌연 변이가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돌연 변이가 일어나도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진화 일어난 거고, 격리가 일어나도 그렇고요, 이비출, 이주가 일어나도 그렇고요, 즉 유전자 흐름, 유전적 부동, 그죠? 아주 우연히 어떤 개체군이 수가 줄어들었어. 오케이? 수가 줄어들었어. 병목 효과 또는 그 개체군에서 일부가 떨어져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을 했어. founder, 처음에 세우는 사람들, 창시자 효과. 그리고 나중에 큰 개체군이 되었을 땐 좀 달라진다. 다시 이만큼 개체군이 있었는데 이 개체군이 사라져서 이만큼만 남게 됐어. 적은 개체수가 남을수록 이 집단과는 나중에 여기서 크게 형성됐을 때 이 집단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유전자 빈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적은 수가, 오케이? 적은 수가 살아남을수록. 예를 들면은 여기에 빨간 개체 100마리와 파란 개체 100마리가 있어. 100마리가. 됐죠? 만약에 이 100마리? 보다 더 100만 마리라고 할게. 100만 마리. 좀 더 크게 해야겠네. 100만 마리. 근데 이들이 지금 막 산불, 산사태라고 할까요? 산불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산불 나서 이제 딱 50만 마리가 남았어. 50만 마리. 50만 마리가 살아남았는데 50만 마리를 봤더니 파란색, 빨간색이 거의 비슷해. 1대1이야. 이럴 수 있잖아. 50만 마리니까.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적은 수가 살아남은 거야. 5마리가 살아남았어. 산불 내서 5마리가 살아남았는데 5마리가 살아남았을 때 이때 대부분이 빨간색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때하고 유전자 빈도가 확 바뀌는데 이때는 만약 빨간색 빈도를 0.5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1이 돼버려. 빨간색 유전자 빈도가. 파란 건 없어지고. 나중에 이 개체군은 커졌을 때 전부 다 이제 빨간색만 되는 거지. 병목 효과. 반면에 여기 집단에 있던 이 100만 마리가 떨어져서 이 산맥 건너편에 딱 정착을 해서 이제 사는데 파란색만 온 거야. 파란색만 온 거야. 만약에 여기서 50만 마리 떨어져서 왔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비슷할 거 아니야. 하지만 5마리가 왔는데 파란색 4개에다가 빨간색 하나인 거야. 이게 창시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집단이 이제 많아지면은 대부분이 파란색이 되겠지. 대부분이. 파란색 빈도가 상당히 커지겠지. 이쪽하고 달라지겠죠. 이렇게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는 거. 유전적 부동이야. 창시자 효과야. 지금 얘기한 거. 자, 이건 어디하고 대응이 되냐면요. 바로 여기하고 대응이 됩니다. 충분히 큰 개체수를 가져야 되는 게 멘델 집단인데
충분한 큰 개체수를 갖는 게 맨델 집단의 특징인데, 오케이? 맨델 집단의 특징인데, 맨델 집단의 조건인데, 여기는 개체수가 적을수록, 살아남은 개체수가 적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이주에서 창시자가 되는 개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전자 빈도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빈도의 변화가 더 커지게 돼요.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것이 176페이지의 맨 밑에 나와 있는 유전적 부동의 특징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자, 돌격이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성님! 성은 뭐냐? 성선택이다. 이런 얘기죠. 성선택. 자, 여러분들 자연선택하고 성선택, 뭐 넓은 범주에는 여기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생물의 가장 큰 본능? 본능이라고 할까요? 자, 두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물들의 가장 큰 본능. 그렇죠? 먹어야 사는 거니까. 먹고 먹어야 산다. 그렇죠? 먹는 거하고. 그렇죠? 식하고요. 식욕. 그다음에 그렇죠? 번식하는 거죠. 먹고 번식하는 겁니다. 생존하고 살아남은 다음에 번식을 해줘야 돼. 그냥 생존만 하면 안 돼. 생존만 해서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니까 안 되고 번식시켜서 후대에까지 유전자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은 주로 이제 살아남는 거고 성선택은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좀 크죠. 그래서 이 성선택은 크게 성내 선택과 성간 선택으로 나눠지죠. 성내 선택은 진짜 치열한데, 예를 들어 소 같은 성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거야. 코끼리 바다표범이라고 있어. 수컷들끼리 싸워. 수컷들끼리 싸우는데 저기에 멋진 수컷이 있어. 이 수컷을 이거 뭐야? 뭘 그리는 거야? 라바야? 자, 아무리 그림 그리기 싫어도 그렇지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돼! 좋습니다. 그림 그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바다 표범들 수컷들이 막 피 튀기면서 혈투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이제 언뜻 지나가다가 이제 보신 적 있을 거야. 막 싸웁니다. 다 싸워서 이기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개체군의 뭐 100여 마리면 100여 마리 그 암컷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거야, 혼자서. 와우, 서프라이즈! 자, 그러니 피 튀기면서 진짜 안 싸우겠어? 자, 성내 선택. 이성을 선택하기 위한 성내 선택.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긴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수컷들하고 싸워서 내가 왕이야! 내가 이거야, 엄지척. 니들 다 비켜. 나의 유전자 빈도만이 후대에 영향을 줄 것이냐. 나와라. 합체 동기! 해서 그럼 이 지금 이긴 이 바다 표범의 유전자 빈도가 1세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위배되죠. 그죠? 성내 선택. 그 다음에 성간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맨델 집단에서는 이 생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교배가 전제가 됩니다. 어떤 수컷이든 간에 뭐 암컷, 수컷과 계속 자유로운 임의 교배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쪽인데, 이렇게 되면요, 성간 선택이 돼버리면은 특정 수컷의 암컷이 교배가 일어나요. 특정 수컷과.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전자라는 걸, 후대의 유전자를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컷의 입장에 수컷이 이제 잉태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암컷을 이제 그러니까 암컷의 간택, 허락, 뭐 등등 이런 이제 그걸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암컷에게 선택을 받아서 내 유전자를 좀 후대 다음 세대에 좀 남겨줄래? 우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오케이 해서 합체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컷 입장에서 이제 유전자의 그 퍼뜨리는 그런 목적, 자손에게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는 암컷의 선택을 받아야 돼. 암컷의 선택.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수컷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암컷이 있는 상황에서 암컷들이 수컷들을 딱 바라볼 때, 암컷은 이제 여유 있죠.
어떤 스쿼트하고 합체 도킹할까? 자, 이렇게 이제 볼 때 여기서 이제 에잇!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화들짝 놀래게 그냥 공작새가 그냥 펼치는 거야. 네, 엄청난 깃털 막 펼쳐대요. 와, 멋져 불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 공작새가 활짝 펼치면은 포식자의 눈에 띌 수도 있고, 또는 이 깃털에 무슨 뭐 기생충이 뭐 득실득실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성을 능가하는 게 그 이상의 그것을 다 누르고서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암컷의 선택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잡아먹히든 내가 지금 기생충한테 지금 물어뜯기든 암컷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아주 치열한 이 경쟁이 있었던 겁니다. 사슴 같은 경우는 이제 뿔로 힘과 이제 그걸 이제 우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뿔로 딱, 야, 내 뿔 보고 안 넘어와? 안 넘어오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거 보면 사람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저도 갑바자랑 좀 하고 좀 이렇게, 이런 건 아니잖아.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암컷의 허락을 받기 위한 이 수컷들도 사람 세계에 있어서도 쭉 보면은 그런 게 있대요. 요거 뭐라고 그러더라? 구렛나루인가? 수염인가? 네, 이것도 일종의 뭐 성간 선택이라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왜 수컷에만 있을까라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거 왜 그러지? 생명 현상인데 이거 왜 그러지? 잘 모르겠을 때는 진화 때문이야. 이렇게 답하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구렛나루에서 수염도 이제 암컷이 어머 저 수염에 한번 찔려보고 싶네. 아 따가워.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또는 목소리도 마찬가지. 변성기가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왜 남자만 변성기가 와서 이렇게 굵어질까? 아, 성호르몬 때문이지. 그래? 그 성호르몬이 왜 여기에 변성기를 줬을까? 아니, 변성기 안 왔을 때 생각해봐. 변성기 안 와가지고 이제 구애를 한다고 생각해봐. 20대 청년이 20대 여성에게 구애를 하는데 변성기가 안 온 거야. 사랑해. 내가 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글쎄요. 이거보다는 안녕. 나 김이 오빠라고 그래. 더 재수없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있다. 제가 뭐 지나가는 한담으로 얘기한 것들 뭐 포함해가지고 그냥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자, 돌격유 성인, 자, 성까지 해서 그러니까 집 진화의 요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77페이지의 그 균형적 선택이라는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균형적 선택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냐? 라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H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HbA예요. HbA. 근데 그냥 여기는 H라고 할게요. 비정상 유전자를 H-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HbS예요. HbS. 근데 여기 이제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고요. 요건 남모양 적혈구 만드는 헤모글로빈 유전자라고 칠게요. 자, HH, 이거는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이야. 빈혈에 대해서 정상이야. H-H는 남모양 적혈구. 비정상이지. 비정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악성 빈혈이야. 빈혈이 심해. 됐죠? 근데 HH- 같은 경우 있어요. 이걸 이제 이형 접합돼 있다 얘기하고, 이런 개체를 이형 접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형 접합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한 환경에서는 좀 남모양이 되고요. 정상적인 뭐 환경에서는 좀 약간 정상에 가깝고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빈혈도 약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됐죠? 정상이고 빈혈이고 그다음에 약간 빈혈이고 됐었어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자가 많겠어요? 당연히 정상 유전자가 많죠. 정상 유전자가 많죠. 당연히 정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이 유전자 빈도가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현격하게 이 유전자 빈도가 높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창궐을 해. 말라라가 아니라 말라리아, 열병. 와, 38, 39, 40도 펄펄 끓어. 오, 끔찍.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이겨내는. 말라리아가 이제 여기 적혈구 안에서 이제 막 증식시킨다. 뻥! 적혈구를 뻥뻥 터트려 그냥. 말라리아 병원충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이 말라리아라는 병을 일으키는 포자충이잖아요. 포자충. 여기가 이제 보통 적혈구를 많이 숙주로 이용하는데 여기는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방비야. 그러니까 말라리아 병원충이 들어가서 막 여기서 으아 시단다 이래. 그러니까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는 거야. 바뜨그러나 병원충이 들어왔어. 말라리아 병원충이. 이건 뭐야? 아이 싫어.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병원충도 너 비주얼 따지냐? 근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기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있는 이 비정상 적혈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사람은 말라리아는 걸리지 않는다 이거야.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악성 빈혈로 그 자체로 악성 빈혈로 좀 힘들죠.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서프라이즈하게도 이렇게 돼. 조금만 이상했어도 싫어 들어가기 싫어. 저항성이 있어. 말라리아 저항성이. 그러니까 이제 말라리아 창고라는 지역에서는 어차피 이런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살기 어렵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뭐 살기 어렵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살아남겠죠. 그죠? 약한 빈혈이 있으면서 그쵸, 저항성이 있어서 말라리아 안 걸리는. 그러다 보니까 H-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균형적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77페이지에 균형적 선택의 맨 밑줄 보시면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는 대립유전자 HBs의 빈도가 높게 유지된다. 즉 H-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높게 유지된다. 그런 의미죠. 알겠죠? 네, 내용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개념입니다. 그게 이론이고 지식이에요. 178페이지 넘겨주세요. 개념 리뷰가 들어갑니다. 개념 리뷰. 자, 개념 리뷰가 들어갈 때 여기에 이제 퍼네트 사각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퍼네트 사각형. 저 탐포폴 쭉 봐주시고요. 탐포폴 쭉 봐주시고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쭉 읽어봐 주세요. 찬찬하게 좀 읽어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생투를 이제 2차례, 3차례 하신 분들은 좀 생투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뭐 어려운 문제만 찾아서 푸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하다가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학문의 기본, 근본, 근간을 이루고 이 기둥을 이루는 건 바로 탄탄한 정확한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 번 봤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성을 들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 리뷰를 한번 쫙 읽어주시길 바라요.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숫자, 뭐 유전자 풀이라든가 유전자 빈도 그거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지고 179페이지에 나오는 유전자 풀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자, 돌격유 성님 성까지 와가지고 이거 하나 추가했어요. 새로운 버전이야. 버전업
알겠죠? 옛날엔 자 돌격 이유까지 했는데 성님 여기까지. 예. 해서 이제 그 그림 있죠.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없던 유전자가 생기는 거 돌연 변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이입 되겠죠. 이입 이주 유전자 흐름이라고 하면 돼요. 유전자 흐름.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자연 선택되는 걸 나타내고요. 네 번째 그림은 유전적 부동이다.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유전적 부동 중에서도 그죠 병목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좀 그림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진화 역사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넘겨서 180페이지 좀 봐주세요. 넘겨서 180페이지. 180페이지에 이제 탐구 분석 좀 먼저 봐주세요. 탐구 분석. 지금부터 이제 하는 탐구 분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개념 연습하고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야. 그거 한번 좀 해볼게요. 유전자 빈도 계산하기.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데, 유전자 빈도 계산하기. 이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탐구 분석 성염색체인데,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것부터 할게요. 자, 유전병, 어떤 특정 유전병인데, 정상 유전자하고, 정상 유전자랑, 그 다음에 유전병 유전자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관계야. 정상에 대해서 유전병이 열성이야. 상염색체 유전이야. 즉,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멘델 집단에서, 멘델 집단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중에서 400명이 유전병이더라. 400명이 유전병이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형 접합인 남자가 이형 접합자죠. 남자가 정상인 여자와 결혼해서 제가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문제니까 잘 푸세요. 여러분들이 딱 스탑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못할 거고 이형 접합자인 남자가 이형 접합자인 사람이 정상인 여자와 그러니까 이형 접합자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바로 그냥 라제이 스몰에이라고 할게요. 됐죠? 라제이 스몰에이인 남자가 정상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 자, 이 여자 만나가 정상인 여자 만나서 이 사이에서 유전병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유전병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제가 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스탑해놓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거야. 자, 스탑 안 하면 제가 스탑합니다. 빨리 스탑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풀어드리는 거야. 먼저 정상 유전자의 빈도를 P라고 놓고요. 자, 라지 유전자 빈도 P, 스몰의 유전자 빈도를 Q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라지에도 있고 라지 스몰에도 있고 스몰에도 있겠죠. 그런데 유전병은 스몰이죠. 그죠? 그럼 스몰의 빈도는 어떻게 되죠? Q의 제곱이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시 라지의 빈도는 얼마? P의 제곱. 라지의 스몰의 빈도는 EPQ. 스몰의 빈도는 Q의 제곱. 됐죠? 이건 기본적인 개념으로 암기하셔야지. 자, 그러면 스몰 A, 즉 유전병이 400명이야. 10,000명 중에 400명이야. 그러면 스몰 A 빈도가 Q의 제곱이고 Q의 제곱이 10,000명 중에 400명이니까 100분의 4야. 그럼 Q 값은 얼마야? 0.2가 되겠죠. 10분의 2니까 0.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P 값은 얼마야? 0.8이 되겠죠. 0.8. 되셨어? 여기까지 되셨죠? P 플러스 Q는 1이니까. 그럼 이 집단 10,000명 중에서 자,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지금 다 샅샅이 구하는 겁니다. 라지에 있는 유전자형을 갖는 사람 몇 명? P의 제곱이니까 88에 64. 88에 64. 0.64 곱하기 10,000명이니까 6,400명이 되는 거고. 자, 라지 스몰에인 사람들의 명수는, 개체수는 몇 명? 자, 얘는 EPQ니까. 라지 스몰의 빈도는 EPQ니까 EPQ 하면 얼마야?
28에 16, 0.32. 그죠? 그래서 3,200명이 되겠죠. 10,000명 중에 0.3이니까 3,200명. 그러면 스몰 a, 스몰 a. 인 사람은 몇 명? 400명 나오죠. 스몰 a, 스몰 a. Q의 제곱이니까 0.04니까 10,000명 곱하기 0.04하면 400명 나오죠. 그죠? 당연히 400명이 써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라제이 스몰 A인 남자가 정상인 여자랑 만나는데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스몰 A가 나올 확률. 이런 경우는요, 정상인 여자가 이런 여자도 있고요. 이런 여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열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 이것도 정상이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 줘야지만이 스몰 A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도 스몰 A 갖고 있어야 되고 여자도 스몰 A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선택해 줘야 돼. 즉 먼저 이 확률을 구해 줘야 돼. 정상인 여자들 중에서 요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자의 확률을 구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거 P의 제곱이죠. 플러스 얘는 EPQ고요. 그다음에 얘도 EPQ가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PPP 지우고 이제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방법. 근데 지금 그냥 안 지우고 P 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P 제곱이니까 88에 64. 소수점 뺄게요. 0.64 이런 거 뺄게요. 그냥 64 플러스 32분의 32 이렇게 되죠. 되셨죠? 네. 그럼 얼마 나오죠? 3분의 2가 되죠. 맞나요? 뭐 당연히 이건 2, 그럼 1이니까요. 그죠? 네.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먼저 라지 스몰인 남자가 정상인 여자를 만나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 구합니다. 먼저 정상인 여자 중에서 이게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요. 됐죠? 곱빼기 3분의 1입니다. 제가 미쳤군요. 미쳤어!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죠. 이게 2고 이게 1이고 이게 1인데 왜 3분의 1이라고 그랬을까? 자, 3분의 1 곱빼기 3분의 1 곱빼기 이걸 라지 스몰 A를 골랐죠? 이 남자도 라지 스몰 A죠? 라지 스몰 A하고 라지 스몰 A 사이에서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스몰 A에서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3, 4, 1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만약 유전병인 딸이 나올 확률 그러면 여기다 또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아들과 딸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보편적인 문제예요. 선생님, 근데 이 문제 지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일단은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한 문제를 적어 두시고요. 문제 좀 연습을 해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연습을 해본 다음에 다시 풀면은 상당히 쉬워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탐구 분석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성염색 체연 유전이야. 성이니까 X염색 체연 유전. 뭐라고 그러죠 이걸? 반성주전이다 이렇게. 무슨 유전? 반성주전이다. 자, 반성주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1000명입니다. 남녀의 수가 같은 멘델 집단 땡그라미 쳐주시고 남자도 500명, 여자도 500명이라는 뜻이야. 됐죠? 그 다음에 생명인 여자가 20명 미줄짝. 자, 반성전의 특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반성전의 특징. 요거 먼저 X 정상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라고 칠게요. X 대시 요거는 생명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라고 칠게요. 그럼 오케이, 생명 유전자. 그러면 정상 정록 생명이라고. 자, 우열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 빈도를 P라고 그러고 생명 유전자 빈도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XX가 있고, XX-가 있고, X-X-가 있고요. 남자는 XY가 있고, X-Y가 있어. 되셨죠? 자, 이렇게 달라. 남녀가 달라. 반성조는 X염색체, 여자는 2개씩, 남자는 하나만 갖고 있죠. 자, 그럼 이 빈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P의 제곱이죠. 이건 EPQ죠. 이건 Q의 제곱이죠. 얘는요, X가 하나 있으니까 P죠. 얘는 X- 하나 있으니까 Q가 되죠. 되셨어요? 요런 관계입니다. 요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자 500명 중에 20명이 생명이래. 자, 생명인 여자는 X-X죠. 그러면은 자, 지금처럼 PQ라고 해봤어요. PQ. 됐죠? 그러면 요건 Q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의 빈도는 Q의 제곱. 자, 여자 생명의 빈도는 Q의 제곱인데 500명 중에 몇 명? 20명이다. 따라서 Q 값은 얼마 나오죠? Q 값은 얼마가 나올까? 0. Q의 제곱이 500분의 20이니까 0.2 나오죠. Q 값은 0.2. 좋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0.8 나오죠.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각각 남자와 여자에서 각각의 유전자형을 갖는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자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명일까? 몇 명일까? XX 정상 유전자만 있는 여자는 몇 명이냐? 자, 요거에다가 8860, 0.64 곱하기 500 하면 되죠. 그 다음에 EPQ 마찬가지요. 0.32 곱하기 500 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0.04 곱하기 500 해주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제가 계산할 필요 없죠. 요거. 남자는 어때? 남자는 요게 보통 분수로 하시는 것도 더 편할 때가 있어. 분수로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어. 요거 10분의 8. 요건 10분의 2. 5분의 4, 5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더 할 때도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500명 중에 8, 450, 5, 8에 40, 400명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2, 50, 100명이고. 됐죠? 4대 1이에요. 4대 1. 4대 1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제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내야겠죠. 스스로 만들어서 내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집단에서 요런 집단, 요런 조건의 집단에서 생명 남자가 이무 여자 정상 여자 아까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정상 여자를 만나서 생명 여자애가 태어날 확률은 생명 여자가 태어날 확률 됐죠?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빨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 여자가 남자랑 만나. 이무 남자야. 그냥 이무 남자야. 이무 친목 아니야. 이무의 남자랑 만나서 역시 생명 여자애가 나올 확률. 생명이 나올 확률을 구할게요. 그냥 생명. 이번엔 그냥 생명 나올 확률. 자, 한번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 남자는 이미 유전자형이 X-X밖에 없어요. X-Y죠. X-Y. 좋아. 자, 정상 여자는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생명 여자가 나오려면 X-X-가 태어나려면 XX-를 골라줘야 되죠. 됐죠? 여기는 이제 확률 구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됐죠? 네. P의 제곱 플러스 EPQ분의 EPQ. 아까하고 숫자는 똑같으니까 64분의 32분의 32니까 3분의 1
됐어요? 아까 똑같습니다. 그죠? 3분의 1 여기서 그 다음에 얘 뽑아줬어. x, x-하고 x-y 사이에서 x-x-가 나올 확률은 x-x, x-x, x-y, x-y 그래서 넷 중에 그쵸? 요 x-가 만나야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넷 중에 하나니까 역시 아까 똑같네. 됐죠? 별거 아니에요. 12분의 1 이쪽은요. 자, 이 집단에서 이 맨델 집단에서 생명인 여자가 이무 남자를 만나서 생명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생명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x-x입니다. 그죠? 이무인 남자는 xy도 되고 x-y도 돼요. 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생명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이 경우 얘를 먼저 골라볼게요. 얘를 고를 확률은 얼마죠? 정상적인 남자를 고를 확률은 얼마야? 네. 10분의 8이죠? 10분의 8 골랐어. 곱빼기 뭐 5분의 4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이제 교배를 해서 생명이 날 확률은 x-x 아니죠? x-y 생명이죠? x-x 아니죠? x-y 생명이죠. 2분의 1 됐죠? 플러스 이번엔 얘를 고를 확률 x-y를 고를 확률 어떻게 돼? 자, 10분의 2죠? 10분의 2, 5분의 1이죠? 네, 10분의 2. 자, 5분의 1 곱빼기. 자, x-y랑 x-x 사이에서 x-x 생명이죠. x-y 생명이죠. x-x 생명이죠. x-y 생명이죠. 100%야. 되셨어요? 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얼마예요? 4. 10분의 4 플러스 10분의 2니까 10분의 6. 10분의 6이니까 60%인가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유전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 자, ABO식 혈액형 유전 들어갑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 이제 이거 복대립 유전이라고 그래요. 복대립 유전. 자, A 유전자 빈도를 P, B 유전자 빈도를 Q, O 유전자 빈도를 R 이렇게 해볼게요. 되셨죠? 어차피 상동 염색체상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대립유전자 올 수 있는 게 A하고 B하고 O야. 복대립유전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퍼네트 사각형도 수컷이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건 A도 되고 B도 되고 O도 될 수 있어. 암컷이 역시 난자에 실어서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건 A 또는 B 또는 O가 될 수 있어. 자, 유전자 빈도는 P, Q, R이 되고 P, Q, R이 되고 됐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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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O. 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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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O, B, O, O, O. 자, 유전자형은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유전자형의 종류는 뭐 A, 그다음에 AA, AB, 그다음에 AO, BO, BO, 그다음에 O 해서 6가지 종류가 나오죠. 자, 빈도는요. 여기 P의 제곱 PQ, PR, PQ, Q의 제곱, QR, 그죠? 빨리빨리 해주세요. PR, QR, R의 제곱. 자, 이것이 바로 자손이죠. 퍼네트 사각형으로 쓰시면 되는데, 아니 이것을 자손에 그냥 바로 그냥 자손에다 그냥 해주시면 되겠네. P A 플러스 Q B 플러스 R O의 제곱은 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P의 제곱 A A 플러스 Q의 제곱 B B 플러스 R의 제곱 O O 플러스 예예 EPQ AB 플러스 예예 EPR AO 플러스 그다음에 예예 EQR BO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거 맞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되죠? 요거 2개 더하면 얘가 되고요. 요거 더하면 그죠? 그다음에 요거 더하면 얘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더하면 얘 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참고에 A형의 빈도. 자, A형의 빈도 구해보자. A형의 빈도는 얘도 A형이고 얘도 A형, P의 제곱 플러스 얘도 A형이죠. A5니까 얘도 A형. EPR 이렇게 되겠죠? P의 제곱 EPR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대립연장 하나 더 있어. AB, CD 여기 올 수 있는 복대립연이 A, B, C, D 네 가지야. 그럼 이제 P, Q, R,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 더 늘려. 한 칸 더 늘려. 한 칸 더 늘려. 야, 그럼 이거 뭐가 되냐? 이거 진짜 수학 되는데. 행렬이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학과 이제 확률 통계 이쪽하고 생명과학의 집단 유전하고는 상당히 연계성, 유기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생물 통계학 공부하는데 그냥 머리 많이 썼어. 머리에서 그냥 흰머리 생겨가지고 막 스팀 올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맨 밑에 1000명이 사는 마을에 유전자 빈도 요거 0.3, 0.1. 그럼 당연히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혈액형이니까 요거 혈액형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1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0.6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1이 나와야 돼요. 혈액형에서 세 가지 대립 유전자밖에 없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혈액형을 지닌 사람 몇 명이냐? 즉 이렇게 유전자 빈도 구해서요. 여기다 1000명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A형 이것만 해볼까요? 3, 3은 9, 0.09 플러스 EPR 36CR 해가지고 36 해서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1000명 곱하기 다시 3, 3은 9, 0.09죠? 플러스 그 다음에 EPR 요 A, O가 만나는 거예요. A, O 두 군데서 만났어요.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해서 66에 36 66에 36 36 0.36 해서 얼마 나오냐 0.45 나오니까 450명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문제로 다시 원모 확인 들어갑니다. 186페이지. 자, 실전 트레이닝인데요. 어떤 생물 중에서 개체수가 8땡그라미 치시고 800땡그라미 쳐주세요. 자, 유전자 빈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개체수가 많겠네. 개체수가 적은 경우가 이렇게 빈도 변화가 클 수 있겠다. 좋습니다. 이거는 개체수가 8, 이건 이제 80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전적 부동 외에 다른 진화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개체수가 적을수록 유전적 부동이 크게 일어나. 그럼 유전적 부동이 뭐라고요? 우연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바뀌는 걸 얘기해요. 유전자 빈도 변화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기억, 가는 개체수가 800인 집단에서 얻은 결과일 것이다. 맞죠? 가에서 대립유전자 라제의 빈도는 세대가 거듭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뭔 소리야? 헛소리죠. 그 다음에 이건 라제의 빈도라고 딱 나와 있는데 왜 헛소리입니까? 나에서는 구간 A보다 B에서 유전적 부동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자, 유전자 빈도 변화가 여기서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는 팍 변했어. 유전자 빈도 변화가 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유전적 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네,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야생화 100개체로 이루어진. 자, 이거 합이 100입니다. 36 플러스 48 플러스 이꼬로 100. 됐죠? 그럼 유전자의 대립유전자 개수는 200개가 되죠.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이거에 곱하기 2 하면 대립유전자의 개수가 돼요. 자, 이 집단에서 좋습니다. 라지 R 개수, 스몰 R 개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라지 R 개수는 요것에 36 곱하기 2 플러스 여기 48 해주면 되죠. 그다음에 스몰 R 개수는 어떻게 되죠? 스몰 R 개수는 요거 두 개가 있는 게 이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16 곱하기 2 플러스 48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각각 위에 건 얼마 나와요? 80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120이 나오게 되죠. 됐죠? 그러면 전체의 200분의 전체 유전자 개수가 200개니까 120.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0분의 80. 그러니까 요거는 0.4. 요거는 0.6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물론 스몰 p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지 p가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에이 기억에서 떼기. 자, 니은 이 집단의 유전자 프레쉬의 유전자 라지 R의 개수는 구했으니까 틀렸죠. 디귿 다음 세대에서 유전자형의 비율은 맨델 집단 땡그라미 치셔야죠. 맨델 집단이니까 이 비율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이 비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격리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외부의 이입 유출이 안 되는 맨델 집단. 자, 격리된 지역에 사는 사람, 이걸 맨델 집단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맨델 집단이라고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살짝 이렇게 얘기해도 됐는데 지금은 아니야. 맨델 집단을 얘기해 줘야 돼. 자, 남녀가 자유롭게 결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전자의 이영접합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라지 D로 놓고 RH 마이너스 유전자를 스몰 D로 놓게.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여기 유전자 빈도를 P, 여기 유전자 빈도를 Q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RH-0은 스몰 D, 스몰 D죠. RH-0은 스몰 D, 스몰 D니까 빈도는 Q의 제곱이고 100분의 16, 16%니까 100분의 16이니까 0.4가 되겠네요. 그죠? 네, Q값은 0.4. Q값은 0.4, P값은 0.6. 따라서 이영접합일 확률은 지금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은 EPQ죠. EPQ니까 64, 24, 40발 되겠습니다. 40발. 오케이. 0.48.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RH-인 여자가 이무 RH 플러스형 남자와 결혼해서 RH-인 딸을 낳을 확률이래요. 자, RH-인 여자니까 스몰 D, 스몰 D인 여자죠. 자, RH 플러스형은요. 이런 RH 플러스형도 있고요. 이런 RH 플러스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RH 플러스형을 골라줘야지 이러한 딸을 낳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얼마냐? P의 제곱이니까 66에 36, 36 플러스 자, 0점은 다 생략할게요. 요거는 자, 6, 4, 24, 18 여기 또 48 되셨죠? 네. 그래서 7분의 4가 되겠네요. 7분의 4 되셨죠? 7분의 4 곱빼기 자, 이 여자와 이 남자 사이에서 요게 나올 확률은 그쵸?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곱빼기 딸이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해주게 되면은 그쵸? 7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7분의 1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우리 4번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다음 강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왜냐하면 다음 강에 좀 신경을 써줘야 돼. 9번이나 여러분들 그 이제 남은 문제가 190페이지에 9번하고 191페이지에 11번이야. 9번, 11번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돼. 최근으로 이제 좀 온 거야. 아주 최근 문제는 아니야 또. 아주 최근 문제는 더 어려워요. 그건 제가 다음 뭐 커리에서 다룰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기출 특강도 있고 유전 특강, 수능 특강도 있으니까 특강이 많아. 좋습니다. 자, 4번 187페이지에 4번을 보시면 맨델 집단 땡그라미 치시고 남녀수 똑같고 그러면 1000명 써주시고 1000명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여자는 자 정상전자 빈도 P 생명전자 빈도를 Q라고 하고 정록생명인 여자는 X-X니까 빈도는 Q의 제곱이고 1000명 중에 160명이니까 100분의 16 Q의 제곱이니까 Q는 0.4가 되겠죠. 0.6 됐죠?
영희가 이 집단의 이미의 남자 결혼해. 영희 어머니가 정록생명이야. 어머니가 X-X-니까 당연히 영희가 X-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희야. 자, 그리고 이무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 정록생명인 여자아이일 확률 X-X일 확률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서 X- 줬고요. 그럼 이쪽에서도 X-를 반드시 줘야 돼요. XY일 수도 있고 X-Y일 수도 있는데 X- 주려면 이 남자여야 돼요. 그럼 간단하죠. 남자가 XY일 확률은 0.6이고요. X-Y일 확률은 0.4죠. 그럼 일단 누굴 뽑아야 돼? 요거 주면 돼. 이쪽에서는 X 다시 주면 되고 2분의 1. 됐죠? 여기서는 둘 중에 X 다시 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X 다시 요걸 뽑으면 돼. 요거 뽑아가지고 그 중에 또 2분의 1 해주면 돼. 10분의 4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0분의 1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 가시나요? 다시 이 중에 X-X가 나오려면 이 중에서 X- 둘 중에 X- 줘야 돼. 그 다음에 남자가 요 남자를 골라줘야지 X-를 줄 수 있지. X-Y를 골라주는데 확률이 요거고 X-Y 중에서 Y를 줄 수도 있는데 X-를 줘야 돼. X-. Y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X- 줄 확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뭐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X-X가 나올 확률은 요 남자를 구해줘야 되니까 요 남자. 이 남자 말고 이 남자. 이건 60%고 이건 40%야. 존재하는 게. 그럼 40%. 10분의 4를 뽑아줘요. 이 남자를 먼저 뽑아줘. 그리고 나서 이 여자와 이 남자 사이에서 요 여자가 나올 확률은 X 아니죠? XY 아니죠? X 되죠? X-Y 아니죠? 4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다양합니다, 방법. 알겠죠?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는 다음 강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총분화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류의 진화라든가 뭐 생물 진화의 역사 등 우리들의 교재 단원으로는 이제 28단원이죠. 28단원 여기에 있는 내용, 나머지 내용 그리고 문제들 다음 강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